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사회 소연의 주관 오후 순서 두 번째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 입장시켜 주십시오. 증인 명단 어디 있지? 추석 증인 명단. 알았어. 네. 예. 네. 증인 김석균, 김수연, 김문옥, 김경일 증인들은 이미 출석해서 선서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증인들 좀 호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나오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또 박종철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색구조과장 나오셨나요? 예. 그리고 김민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팀장 나오셨나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요청한 증인들 중에서 지금 김윤상, 신정택 두 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상 증인은 법원 출석을 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고, 또 신정택 증인은 중국 출장과 협회장인 비상임직이어서 여기서 증언할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불출석 사유로 들어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특별법 제51조 제2항 제3호 및 제52조에 따라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윤상, 신정택 씨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법에 따라서 고발할지 여부를 저희가 차규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하겠습니다. 최상환 증인이 오늘 처음 나오신 박정철, 김민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다. 일어서서 해주고 나머지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네. 예. 선서. 네. 본인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제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증인 최상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만일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엔 관계 규정에서 처벌될 수 있음을 좀 알려드립니다. 증인 모두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중 위원 시작해 주시죠. 네, 이호중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김석균 증인한테 질문을 하면서 좀 격앙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제 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할 텐데요. 좀 화끈하게 해봅시다. 네? 퇴직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좀 성실하게 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 좀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거와 연결해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화면을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이게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황 보고서예요. 해경이 이제 쭉 이제 여러 기관들에 전파를 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4월 16일 4시 31분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전파처는 이제 여러 해경 외에 이제 여러 기관들이 있고, 뭐 여기에 보면 뭐 청와대, 또 해수부, 안행부 뭐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그 6번에 이제 구조 및 수색 진행 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15시 현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수중 수색 땡땡 하고 잠수요원 160명, 해경 118명, 해군 42명이라고 해서 합쳐서 160명 동원, 격실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수색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예.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은요, 160명이 수중 수색에 동원돼서 현재 격실 등을 이제 생존자 확인을 위한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게 읽히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았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뭐 실제 들어간 인원하고는 그렇지 않았죠. 네. 네,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도 보내고 안행부에도 보내고 해수부에도 보내고 국정원에도 보내고 다 보냈던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제하고 인식하는 바가 이제 틀린데, 이제 입수 아니 인식이 틀린 게 아니라 아까는 투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명을 하셨어요. 그죠? 잠수사 500명 투입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서 500명을 모아놓은 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거지 실제 잠수를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하셨죠? 통계를-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답변하셨죠. 예, 그렇게? 그렇게 네. 답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걸 보면 잠수요원 160명 동원, 격실 등 생존자 확인을 위한 수색 실시 이렇게 돼 있으면요, 160명이 수색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기에는 직접 들어가는 이것도 다 인력뿐만- 이것도 용어가 다르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이제 네. 들어가는 인력을 우리가 이제 두 명이 잠수를 하면 최소한 10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호줄도 잡아주고 또 중간 가운데 단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력, 그 위에까지 해가지고 한 두 명이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 필요한데, 계속 이게 한 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인력들이 있어야 계속 그 정조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 개념으로서 보십시오. 잡혀 네, 있습니다. 4월 16일 날 3시 현재입니다. 4월 16일 3시 현재 잠수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네? 예. 그 당시에 뭐 몇 번을 4월 했는지 16일 날 3시 현재 잠수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증인의 말대로 해도요. 자, 잠시만요. (4월 16일) 날 제가 잠수일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월 16일 날 1시에 처음 들어갔고 1시 10분에 들어갔고 세 번째 3시에 들어갔어요. 자, 이게 3시 현재라고 돼 있어서 세 번이라 칩시다. 증인 말대로 하면은 30명이에요. 그죠? 160명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꺼번에 다 그 말대로 해도 30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인 말대로 정말 잡아주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숫자를 세도 30명이죠. 한번 그 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교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세 팀이 들어갔잖아요, 세 팀이. 대기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한꺼번에 뭐 세 팀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팀만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우리가 통계를 잡고 할 때 여기 이 잠수를 한 팀 들어가는 인력에 더해 가지고 대기 인력까지 이거 범위를 그래서 다 잡아줘야 160명이 됩니다. 현장에 다 있었습니까? 4월 16일 3시 현재 세월호 옆에 거기에 잠수를 하는 공간에 160명이 다 한꺼번에 있었어요?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인근 지원 선박에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거나 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말 아까는 투입 가지고 장난치더니 이제는 또 뭐 잡아주는 인력들 뭐 위원님, 제가 대기하는 장난이나 인력들을 그 말씀은 가지고 제가 상당히 조금 네? 이렇게 그 수용하기가 뭐 곤란합니다. 말장난 하셨잖아요. 투입이라는 단어 저희는 가지고.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동의하지 마세요. 그럼. 네. 자 이거를 봐도요. 해경이 정말 수색에 대해서 얼마나 과장된 형태로 보고를 하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죠. 당시 기상에 관한 거 이것도 좀 올려주시죠. 있나요? 잘 안 보이나요?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에 당시 기상 상황이고요. 파고가 4월 17일, 18일 똑같아요. 그리고 4월 17일 뭐 약간 가끔 비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월 18일은 이제 구름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풍속도 비슷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4월 18일은 꾸준히 잠수를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4월 17일 날 한 12시경까지 오전 12시쯤까지 잠수한 다음에 저녁 때까지 잠수 안 한 거 이유를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때 증인이 답하기를 기상 상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기상 상태가 잠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기상 상태였다는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증거를 꼭 제출해 주세요. 네. 예, 일단 오전 질문에 대한 연장으로 요 질문을 하고요. 자, 이제 좀 정해진 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김경일 증인, 네,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증인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제 함정이었고요.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의 일차적인 임무는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증인이 9시 한 3분에서 4분경 사이에 VHF 16번 채널, 그러니까 비상 채널이죠. 이거로 세월호를 3번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죠. 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도를 안 했죠. 계속 부를 생각을 안 했죠. 네. 네. 왜 그랬어요? 그때 통신기까지 안 된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네? 통신기까지 고장이 나거나 사정상 통신기가 안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작 1분 사이에 3번 불러놓고요. 그럼 67로 좀 채널 67이 이제 진도 그 구역에서 쓰는 채널이잖아요. 이제 67번으로 좀 바꿔서 부르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부 생각 그까지 생각 못했었습니다. 원래 활동하실 때 채널을 몇 번에 맞춰놓고 계세요? 67하고 17하고 한 번에 맞춰놓습니다. 67하고 16번하고 16번 하고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죠? 그 두 개 채널을 맞춰놓는다는 의미가? 동시 맞춰놓으면 수시는 됩니다. 그럼 둘 다 들어오죠? 예. 그런데 당신은 이제 교신할 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둘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67번하고 16번 하고요.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더블로 들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은 네. 수시는 동시에 되는데 발신은 이제 따로 발신은 한 따로 하고 수시는 어쨌든 둘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놓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 해야 한 상태에서 16번으로 호출했기 때문에 네. 67번은 청취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16번으로 부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16번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채널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이 항해 통신장이라서 거기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채널을 어떻게 맞춰놓고 있었냐고요. 그때 당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16분 했기 때문에 또 하고 끊으려면은 다시 16분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이중으로 이제 듀얼 기능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이제 해놓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발신을 할 때는 이제 16번으로 발신을 한 거죠. 그래 불렀던 거죠. 예. 그럼 그 발신이 끝나면 다시 듀얼로 돌아오죠. 아니요. 그대로 안 돌아와요? 한번 해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다시 듀얼로 맞추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때 당시 담당자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7번으로 다시 이제 좀 16번으로 안 되면 67번으로 좀 부른다든지 이런 생각도 안 하셨던 거고요. 당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헬기 교신도 당시 안 하셨다고 얘기했죠? 처음에 2번 호출했었습니다. 네, 호출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안 했죠, 계속해서. 네. 네. 그 16번 채널로 세월호에서 9시 26분 28분경에 채널 16으로 불렀을 때 듣지 못했다. 16번으로 맞춰놓고 있었는데도 네. 듣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듀얼도 아니었는데, 예. 그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그 VHF의 그 이제 단말기 여기에 제일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 증인이었죠. 예, 제 자리가 제일 네. 가깝습니다. 네. 어느 정도 거리였어요? 한 1.5m에서 한 2m 정도까지. 예. 근데 그렇게 조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들었어요? 그때 시간이 거의 도착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아무튼 못 밖에 문이랑 다 들었다. 열어놓고 해서 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뭐 급박한 상황 맞죠, 그죠? 그래서 세월호하고 교신할 생각도 못했던 상황, 증인 말대로 하면 세월호하고 교신할 생각도 못했던 상황이었고 또 뭐 채널을 뭐 67번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도 당시 67번에서는 이제 진도 VTS랑 세월호가 교신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67번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듀얼로 다시 맞춰놓지도 않았다. 그냥 16으로 고정해 놓고 있어서 67번 듣지도 못했다. 헬기랑 교신도 하지 않았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건데요. 그거보다 더 급했던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당시 출동할 때 현장 사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 제1의 업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 저는 그 사고 구역이 제 경비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평상시 어장이 많아가지고 앞에 그 신경 써가면서 앞에를 잘 보고 와야지 잘못하면 어장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데이터 통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증인이 데이터 통신을 했던 바로 그 시기에 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핸드폰으로 했던 거였어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화는 아니잖아요. 네, 뭐 하셨어요? 일반 뭐시 잘안 글자 잘 안 보여서 자, 뭐 제가 데이터 통신 잠깐 잘 안 보이시니까 이제 그 불러 드릴게요. 4월 16일 9시 13분에 데이터 통화를 합니다. 데이터 통화료 지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16일 9시 36분 이제 막 도착한 직후잖아요. 그죠? 막 이제 구조하려고 하던 때죠. 그 다음에 또 9시 48분. 9시 48분이면은 이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을 데리고 나온 때예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시 25분 한참 구조하고 뭐 이제 사람들 태울 때죠. 그 다음에 또 10시 26분 또 10시 27분 28분 29분 이렇게 일단 뭐 이때까지의 기록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앞에 앞에 어장이라서 전방 주시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VTS로 교신할 생각도 못했고 TRS 이 VTS 오는 거 하나 듣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출동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데이터 통신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뭘 보냈어요? 저는 네? 그때 당시 기억 안 납니다. 이 번호 본인 번호 맞죠? 발신 번호. 네, 맞습니다. 예, 뭐 하셨어요? 이거 통화 기록은 이거 공식적으로 그 KT에서 받아온 거예요. 뭐 보내셨어요? 영상 보내셨어요? 보낸 것이 아닐 것 같아요. 발신이에요, 다 지금. 예, 예. 네. 이게 뭐 보내셨어요? 영상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로 뭐 보내셨어요? 그때 당시 잘 그 관계는 기억을 좀 기억이 안 되살려 납니다.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증인이 얘기했던 거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신도 할 생각도 조차도 못했고 지금 VHF 지금 그것도 다시 좀 맞춰놓을 생각도 못했다는 거고 지금 세월호가 불렀던 것도 교신도 못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아마 처음 출발할 때 박했을 때는 아마 상황실하고 9시 13분, 9시 36분, 10시 25분, 그다음에 9시 48분. 9시 36분, 9시 48분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금 굉장히 진짜 급박한 때잖아요, 정말로. 네, 그때 핸드폰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구조하려면은요? 네, 맞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낼 생각조차 못 하는 시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당시에 데이터 통화를 해요. 데이터 통신을 지금 써요. 뭘 보내셨어요? 보낸 것도 없습니다. 아마 영상 처음에- 찍어서 보내셨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보낸 건 없고요. 전화 와가지고 처음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영상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셨죠? 저는 그때 당시 영상 한 번도 찍도 안 했습니다. 발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뭐 개인적인 업무 보셨습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기록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지금 이걸 부인하시면 어떡해요? 예? 진짜입니다. 자 이렇게 보낸 기록이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KT에서 받은 자료니까. 내가 수지는 모르는 전화가 두 번 와가지고 받으니까 아니요, 빨려졌습니다. 발신이요, 발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 한번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길래 끊었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시간이 없고 뭐 이렇게 간단한 약입니다. 아마.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데이터 통신은 무엇을 한 것이었습니까? 진짜 그 기억이 없습니다. 자, 급박한 순간에 지금 핸드폰으로 데이터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카톡으로 지금 영상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보낸 일 없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남은 것은 모든 전화가 일반 전화가 두 통이 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열람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가지고 끊었었습니다. 그게 두 통화는 내가 그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KT 이 자료를 처음 봤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우리 특조위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하십시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세요. 지금 기록에 의하면 자, 이 기록은 증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데이터 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한 명을 더 구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 상당히 급박했고 경황도 없었다라고 계속 진술을 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데이터 통신을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증인 정말 기억 안 납니까? 네, 사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일반 전화 두 통화한 걸 그걸 내가 확인을 한 것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난다니 뭐 제가 뭐 다 더 질문해봐야 소용은 없고요. 자, 이렇게 증인은 여지껏 급박한 상황이라서 세월호랑 교신할 생각도 하지 못했고 또 67번으로 좀 VHF 채널을 맞춰서 좀 돌려서 변경해가지고 교신을 좀 해본다든지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안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심지어 16번 채널에 맞춰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그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월호가 해경을 찾았을 때 그 통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증인은 핸드폰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핸드폰 한 시간이 13분하고 30 몇 분으로 됐는데 13분, 내가 13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36분, 48분. 자, 이 10시 전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36분은 어느 때인지 아시죠? 36분 막 도착해가지고요. 단정 내릴 뭐 때입니다. 고무단정 내릴 내리고 때, 네. 막 이제 구조하러 가고 그럴 때죠. 네, 그때 네, 뭐 그 사진 찍어서 보낸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일 없습니다. 48분이면 선원들을 막 구조했을 때예요. 그죠? 네, 그때 사진 찍어서 보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사진 하나도 안 찍었습니다. 찍은 것 없습니다. 네, 아무튼 증인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를 세월호와 교신을 한다든지 VHF 채널을 제대로 수신한다든지 이런 또 헬기랑 뭐 교신을 해본다든지 이런 공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증인은 어쨌든 사적인 핸드폰을 쓰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증인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죠. 네, 증인이 그 TRS로 그렇게 얘기하죠.
직원을 시키려 하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네. 보고였죠? 네. 그죠? 네, 보고한 거죠. 근데 이 보고를 한 때가 언제냐면 조타실에 있던 선원들을 이제 데리고 나온 때예요. 그 후입니다. 그 바로 직후에 TRS로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결국 난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한 거로 저는 읽혀요. 당시에 많은 어선들이 선미 쪽에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구조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인데 난 못 들어갑니다라는 보고를 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아닙니다. 그때 그러면요? 조타실 마지막 다 구조하고 배 뺀 상태 아마 그때쯤에 아마 위에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기울어서 못 올라간다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미 쪽에서 어쨌든 구조하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이렇게 하기 직전에 이영래 경사가 어쨌든 일단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너무 경사가 심해서 이제 못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이 이야기 후에 뭐 목포서나 어디에서도 그래도 들어가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구조활동 뭐 선내 진입해서 구조활동하는 거는 못합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때 당시 기울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기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증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112 구조대 보내주세요. 빨리 투입시켜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인은 나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그때 그러니까 당시 내가 할 너무 역할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 이제 빠진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건져내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때 마지막 할 때 기울기가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마지막 다 구조하고 내려오는 때 그 이유 때문에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갑니다라고 보고한 얘기는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 주어가 이제 저는 못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1, 2 구조대 빨리 투입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증인이. 그게 그죠? 못 올라간다 그런 취지로는 설명한 거 아닙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해봤어요? 그때 너무 많이 안 했잖아요. 기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은요. 그 이후에 그럼 선내에 누군가 승조원을 이제 빨리 선내에 좀 들어가게끔 어쨌든 노력이라도 해보았어요? 노력했는데 실패한 건 뭐 별 문제입니다. 노력조차 안 했잖아요. 시도조차 안 했잖아요. 그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이제 증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1, 2, 3장에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또 평상시에 이제 그 소형 함정의 뭐 인명구조 훈련이라는 것이 뭐 바다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좀 건져 올리는 정도밖에 안 했다라고 이제 계속 여러 조사에서 진술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경험도 없고 사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못합니다. 더 못 들어갑니다. 라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증인 입장에서는 선내 진입은 이제 나는 못하니까 포기합니다. 다른 구조대를 보내주세요라고 그 윗선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너무 길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했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이야기 구조를 하는 못 하겠다 의미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가 선내에 들어가서 구조하는 거는 난 못합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그랬지 나 못합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이제 윗선에다가 이제 표시한 거죠. 본인. 너무 기울어서 못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같은 얘기는 구조를 반복하지 포기한다 그 이야기는 마시고. 뜻은 네.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죠. 그 정도 답변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홍 증인,
어제도 상당히 많은 답변을 하셨어요. 예, 이제 한 1년하고도 반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년 반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 선장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미칩니다. 선장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정보만 줬어도 왜 그러냐 그러면 특히 우리가 이 조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거기 현장에 가면은 우리한테 현재 우리 배가 어떠한 상황이고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있고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제 생각도 그렇지만은 분명히 선장이 자기의 고유의 권한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못한 게 있냐. 그게 저희가 다 구하지 못한 것 자체가 다 잘못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자학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제는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이렇게 좀 했을 걸 뭐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없어요? 제 나름대로는 현장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어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시더니 어제는 충분히 제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네. 신문도 있었고 이제 한 1년 반 지나서 뭐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만 증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억을 되살리는 기회였잖아요, 어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 뭐 이런 사람들이요 큰 일을 겪고 나면 좀 반성을 하잖아요, 각자들. 내가 그때 이런 건 좀 잘못했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밝히기 싫으면 안 밝히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날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생각하면은 그 고통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방청석, 네, 좀 정숙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뭘 본인이 좀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는지 혹은 뭐 되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참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저는요 사과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할 이유가 있어야지 사과예요. 진정한 사과는요.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그 사과에 무게가 실리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냥 죄송합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거는요. 사과가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기대 안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어제 증인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반복하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은 3009 함에 계속 남아서 지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가지 않았다 현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자, 그런데 그럼 3009 함에 남아 있으면서 증인이 무엇을 했나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상공공구함에 여러 통신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세월호와 직접 교신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지요. 네. 또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123정이나 목포서의 상황실, 또 진도 VTS 등으로 하여금 세월호와 교신을 해서 현장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죠. 그 내용도 없습니다. 네. 당시 3009함의 VHF 채널은 몇 번으로 맞춰놓고 있었습니까? 3009함에서 있는 VF 채널은 거기는 여기 중고선 단속 중에서 16번 비상 채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 거기는 통신에서 하나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HF 그 단말기 하나밖에 없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6번으로 맞춰놓고 예, 비상 있었다. 주파수,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결국은 67번으로 맞춰놔서 67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신 거네요. 예, 안 했고 네. 또 통달거리가 멀어서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통달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는 이미 감사원 결과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 그걸 자꾸 왜 부인하시려고 그러죠?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근데 어쨌든 시도 안 하셨죠? 근데 감사원 조사에서는 감사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네, 통달거리 근데 제2식이나 제가 우리 머리 박혀 질문할게요. 있는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시도 안 하셨죠? 시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감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도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라고 결과 나온 건 인정하시죠? 그것은 그때 그 권진웅 감사관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원에서 조사 결과 나온 건 아시죠? 예, 그건 압니다. 네. 그런데 직접 그것을 테스트한 내가 현장 넘어가겠습니다. 발표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예 아니오로만 지금 정리하려고 해요. 네, 자, 증인은 결국은 3009함에 남아서 현장 지휘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증인이 3009함에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를 한 것이 결국은 없네요. 아무것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또 다시 또 재차 제가 했던 그 사항을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앞에서 질문한 거 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없다고 질문하실 답변하셨잖아요. 때는 VHF 그거 하고 네. 내가 머릿속보다 그것만 말씀하시지. 아니 내가 세월호랑 교신하도록은 상황실을 지시했냐? 안 했다. 예, 예. 직접 시도했냐? 안 했다. 예. 그럼 VHF 채널을 67번을 들어보려고 했냐? 그것도 안 했다. 예. 그럼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가 했던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실 실장한테 조치했던 사항, 진도 파출소에 조치했던 사항, 그 함정에 조치했던 사항, 또 제가 우리가 내신적으로 질문을 해서 했잖아요. 제가 질문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구조본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역구조본부장은 총괄 업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그러니까 그 예, 부하 박준석. 직원이 네, 좀 접속해 주세요. 부하 직원이 제대로 안 하면은요 하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현장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조본부장의 임무죠. 어제도 상임 이사님, 아니 상임 저 의원님 그게-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 네. 다 상황실 처리 운영 규칙이 있고 네. 함정은 함정의 함정 훈련 거기 훈련 예. 절차가 조란수 구조하게 네. 하게 돼 있고 순환구호법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지역구조본부장의 임무가 뭐라고 돼 있던가요? 지역구조본부장은 현장 지휘라는 말이 있죠. 현장지 있습니다. 네. 17조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 현장지 그러니까 제가 현장지 한 게 아닙니까 이게. 현장지휘란 제 업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현장 지휘 상황 파악 하셨냐고요? 현장 지휘의 1번인 상황 파악을 하셨냐고요? 지금 제가 상황 파악하기 전에 상황 파악의 주해야 기본 사항은 누가 하냐? 제가 말한 거기 구조되는 세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 시간에 그럼 중요한 시간에 군대- 지시한 거 아니, 빼고 군대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니 총 쏘라 그랬는데 안 쏘고 있으면은 장교가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제가 신이 네.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다 챙깁니까? 그러자 아니 그러라고 상황실이 있는 것이고 구조 세력이 있는 것이고 상황실에 상황실을 지휘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다고 제가 몇 번 어디 이야기합니다. 현장에 있었건 어디 있었건 책임이 있죠. 그런 책임이 있죠. 토탈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나 그러니까 있죠. 그 책임을 책임이 갖고 있죠. 강론으로 근데 들어가서 말씀을 그-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일이 없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없는 것만 골라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안 한 게 중요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 네, 증인이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우리가 했던 조용히 것은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예. 조용히 하시고. 방송 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증인이 네. 해야 될 자,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상황 파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그 조난 선박과 교신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다 매뉴얼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증인이 그럼 1, 2, 3정에서도 안 하고 상황실에서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걸 하도록끔 해야 되는 게 바로 증인의 책무죠. 기관장이라는 게 뭐 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놓고 신이 아니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면 됩니까? 그 긴박한 상황에서 각 세력들이 그러한 기본적 행동까지 일일이 구조본부장이 확인하기는 현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또 중고서 특별 단속에서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있으면서 그 사고 발생 즉시 육상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요. 증인. 네. 증인 저기 잠깐만요. 네. 저기 좀 격앙된 감정을 늦추시고 네, 좀 차분하게 당시에 해주세요. 이제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죠. 현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가면서 이제 3009 함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어쨌든 준비를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요. 예,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예, 예. 네, 직원들한테 준비를 하라고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증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사항에 9시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 상황에서 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의 지금까지의 해경 경험과 또 해경의 여러 가지 매뉴얼 근무 수칙에 비추어 봤을 때, 자, 3009함 전력으로 출발한다. 모두 다 준비해라. 가서 구조 활동해야 되니까 각자 준비해라라고 하고, 자, 상황실에다가 얘기해서 전 구조 세력 다 출동시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상황실 실장한테 어느 배가 도착하냐? 123정 도착을 합니다. 몇 시에 하냐? 9시 반 합니다. 그러면은 123정에서 직원들이 세월호에 올라가서 세월호에 있는 구명보를 터뜨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선장을 지금 찾아가지로 그러니까 그 조금 이따 질문 드릴 텐데요. 그런 지시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도 모르는데 지금 뭘 왜 그런 상황 지시를 모릅니까? 상황이 저기 9시 4분에 이미 TR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부장이 나한테 보고해 갖고 그때 나왔던 정보가 뭐예요? 배가 세월호가 350명 실었는데 예. 감면산 근처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 예. 그거 하나만 가지면 그거 하나죠. 예, 예, 그거 그거 하나죠. 하나만 가지면은 거기 네. 함정 근무한 사람들이 그 어바웃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본적인 정보로 다 파악하는 그것이 한 나라면 다 되는 거죠. 그 정보만 있으면 다 돼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그것만 가지면은 그러니까 450명의 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350명. 그러니까 예. 아무튼 간에요. 예. 자, 그 정보를 얻었으면 더 이상 정보 상황 파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황은 그것만 들으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상황 파악 필요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의 상황 파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자꾸 말 장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예? 제 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상황 말을 파악이라는 하면은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침몰하고 있다는 당시에 상황하고 승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승객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구명동인이 입었는지, 뭐 지금 배 선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파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지시는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지금 인정하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예. 우리 직원들이 그럼 올라가서 뭐가 더 중요한 일이 뭐냐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질문 요약해서 드릴게요. 자, 배는 이제 전속력으로 가요. 떠났어요. 어쨌든 그 배 타고 있는 3009함의 직원들한테는 다 지시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병윤 상황실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시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요.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고요?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명료하게. 인명구조가 TRS 인명구조가. 통신할 때의 수칙이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상황실장, 상황실하고 거기 세력하고 진도 VTS하고 기본적인 행동은 다 할 걸로 미루어 나는 그럼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했지 그렇게 않습니까? 다 지금 잘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할 일이 없었겠네요 그때는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23정에 구명벌 올라가서 터뜨리고 123 하나밖에 터뜨리고 그 다음에 선장을 찾아가지고 선장이 배는 배들 바다에 빠져라 그런 것은 선장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선장이 저기 판단해서 태선 조치하도록 유도하고 123전장은 도착해서 자 우리 도착했으니까 내려오세요 태선 방송을 해라.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한 다음에요. 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한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뭐냐고요. 제가 자꾸 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만드십니까?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딴 얘기만 하세요. 지금 저는 네? 지금 포커스를 인명구조에 맞추고 지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명 구조를 위해서 당시 인명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뭐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인명 구조를 위해서 증인은 그러면 자 이제 이병윤 실장한테도 전화했어요. 직원들한테 다 이제 준비해라라고 지시했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한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통신기를 확인 안 했냐, 지시 안 했냐 확인 맞죠. 그것은 내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그 답을 좀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임무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딴 얘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서장의 임무는 하여튼 현장에서의 인명구조입니다. 최우선. 그러니까 인명구조를 위해서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바로 그 상황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임무였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 함정들을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니까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그 지시한 다음에요. 자꾸 왜? 아니 지금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시가. 질문한 것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못 알아들으셨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 어제 제가 여기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질문한 거를 이해를 못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질문을 제가 또박또박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멍하고 있었다 그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통신기도 챙기지 못한 문능관 서장이구나 그 말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왜 확인 안 했냐 그 말 듣고 싶습니까? 말씀 증인. 주십시오. 네, 증인. 해야 할 네, 조용히 일을 하세요.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아까 시인했지 않습니까? 저기 이호중 의원, 네, 그 반복되는 질문이 계속되는데. 네, 진도 그럼 나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시죠.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병윤 상황실장한테 전화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네. 그 감사원 뭐 답변 등등에서 그 증인이 당시 이제 이병윤 실장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간략히 요약을 하면 일단 모든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라. 유관기관, 해군 등 유한기관의 협조를 요청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1, 2, 3 정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서 구명보를 투하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다. 그다음에 선장한테 그 선장이 현장 상황을 적의 조치 판단해서 여객선 선내 방송으로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목포의 1, 2 구조대 현장 즉시 투입을 지시했다. 1, 2, 3 정장은 현장 도착 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서 즉시 퇴선하도록 방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처리를 잘하라고 지시했다. 여객선 도면 확보를 지시했다. 해상 크레인 예인선 동원을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병윤 상황실장의 답변은 그게 아니던데요. 이병윤 상황실장이 감사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시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네. 보실 때 이 제가 했던 이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정작 지시를 받은 직원은 아니 그냥 일반적인 뭐 얘기였지 뭐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달을 아무한테도 안 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요. 이병윤 상황실장이 그렇게 이번 상황이 결국은요. 경황이 없어서 전달 안 했는가 모르지만은 내가 하는 사항을 어제도 옆에서 그 삼층구 함장이 옆에서 듣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서장 한 상을 들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정말 어디 네, 됐습니다. 어저께 다 나쁜 사람 아니고 하셨던 얘기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서 엄포한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하지 마시고요. 예, 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병윤 상황실장이 받아들이기에는 구체적인 아니 이게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였다라고 일반적인 지시라서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보면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목포 해양경찰서의 기강이 완전히 뭐 정말 속된 말로 개판이거나 예, 아니면 그 증인의 지휘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병윤 상황실장이 진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네 번째 가능성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거나입니다. 그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9시쯤 상황이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만 질문에 모든 답변만 사람들이 하세요. 질문에. 상황실로 다 모입니다. 상황실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 대응반 그다음에 상황 분석관 근데 다 자 모여서 보세요. 이거 서장의 지시예요. 서장의 지시. 서장의 지시여도 네, 서장의 상황이 지시를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냥 쌩까버립니까? 직원이요? 직원이 경황이 없어서 할 것도 아니 있고 경황이 아니겠지만 없어도 그렇지 서장이 지시하는 거를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하지 그 마시고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아 그때 원래요. 상황에서 그 제가 평상시에 참 마음에 안 들던 말이 경황이 없어서입니다. 경황이 없죠. 당연히 경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제가 상황상 경황이 없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은 경황이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요. 경황이 없었다는 말은요. 승객은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승객은요. 정말. 근데요. 해경은 바로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만든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소방관이 불났을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구조하라고 소방대 만들어 놓고 소방대의 임무가 그거잖아요. 근데 소방관이요. 불난 현장에 갔는데 아이고 경황이 없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경황이 없다는 말은요. 해경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무엇이 인명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이 해경이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기관이 해경입니다. 경황이 없다는 거는요. 업무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해경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승객이 경황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병윤 상황실장과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4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그 중에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안 하셨기에. 저는 이병윤 실장이 그때 그 제 말 듣고도 워낙 상황인지라 긴박 상황에서 아마 깜빡했든지 아니면 놓쳤든지 아니면 시행 중이었든지 그러지 그것을 가지고 서장이 하지 않아놓고 한 것처럼 또는 경황이 뭐 엉뚱한 없다는 요즘 말을 뭐라고 제가 했더니 이제는 긴박하다는 또 표현을 쓰시네요. 그 말 쓰지 말라면서요. 경황이란 말을 쓰지 말라니까 안 써야죠. 그러면은 또 쓰면은 또 그렇게 질타하실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긴박한 상황 맞죠? 예,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응해야 되는 건데 그 긴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세월호 때문에 긴박한 거잖아요. 그럼 세월호에 관한 지시 이상으로 더 긴박한 일이 있었어요? 자, 만약에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긴박해서 다른 일을 처리를 못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세월호 사건의 그 긴박한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의 일을 처리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세월호 사건이 긴박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일을 처리 못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계신 거잖아요. 세월호 상황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모든 세력을 올인하고 유관기관 전파하고 그러니까 그 그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서장이 이렇게 지시한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 상황에서요. 서장이 있는 저 지시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상황실장 몸이 10개나 부족할 정도로 모든 사람 달라붙어서 처리하고 10개가 있으니 부족한 것 중에서 1번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서장이 지시한 바로 이런 거. 더군다나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 PPT 좀 띄워주시죠. 김경일 증인한테 확인차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9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경일 증인, 네, 9시 30분까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목포서 상황실 또는 삼천구함 또는 김문홍 증인으로부터 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서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해라. 또 여객선에 직접 승선해서 구명보를 투하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통신상에서는 아마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죠. 가면서요. 실제 받은 건 모르지만은 그 그러니까 받은 적 없죠. 예, 본인이요. 통신상으로는 없었어요. 네, 받은 적 없었죠. 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시잖아요. 말하자면 증인의 지시로 보면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중요한 지시인데 이게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증인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PPT 좀 넘겨서요. 자, 네. 자, 지시사항 7개가 있는데요. 이병륜 상황실장이 당시에 감사원에서 이 김문홍 증인의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한 대목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번 항목. 자, 이 가용세력 총동원을 해라. 해군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라는 지시를 한 거에 대해서 이병륜 상황실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번이요. 네. 특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상황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다 했습니다. 라는 거 했습니다. 두 번째, 1, 2, 3 정장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여객선에 직접 승선하여 구명보를 투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륜 상황실장의 답변. 네, 구명보를 투하는 인명구조의 기본이기 때문에 1, 2, 3 정에 별도 지시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판단해서 지시 안 했습니다. 자, 이것도 특별한 지시사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선장이 현장 상황 파악해서 여객선 선내 방송으로 승객한테 퇴선 명령을 실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선장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이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이병륜 상황실장은 역시 특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요. 목포 1, 2 구조대 현장 즉시 투입 지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역시 특별한 지시 아닙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 2, 3 정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도착하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서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하는 등 뭐 이렇게 사고 처리를 잘해라라고 지시한 거 역시 특별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병륜 상황실장의 답이에요. 특별한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긴박해서 지시를 안 한 게 아니고 특별한 지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병륜 상황실장은요. 네, 우리 뭐 이병륜 상황실장 불러서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증인한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증인은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예. 맹세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당시의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여객선에 뭐 한 400명 정도 타고 있다. 350명 타고 있고. 아니 글쎄 아무튼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정확한 인원도 아니고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인원은 정확히 나왔습니다. 350명. TRS에. 그게 틀렸잖아요. 아무튼간에. 그 근데 뒤로 450명, 저희 집에는 네, 350명. 아무튼간에 이제 뭐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뭐 침몰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그런 정보 정도만 가지고 간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퇴선 방송을 하라라는 게 그런 지시를 할 상황인가요, 이게? 아, 당연히 해야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이상 제가 배에서 선박생활하는 뱃사람인데, 아니 그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아. 아내가 있으면 다 죽는데 다 나오라 해야지. 그리고 그 기본 중에 기본을 그러면 지시를 결국은 상황실장이 그 지시를 이행을 안 한 거네요. 예. 그것은 아까쯤에 또 뭐 어떻게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다 애들로에서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그것이 왜 했던 특별한 건데, 지시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이병윤 상황실장이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병윤 상황실장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당시에? 결국 그런 생각할 거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특별한 지시를 했는데 그거를 특별한 지시라고 생각도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퇴선 방송을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해라. 이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전달도 안 하고 그 옆에서 상황실이 바로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요. 그 중요한 상황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 서장이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아니 글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저 이게 뭐- 이행이 안 됐잖아요. 결국. 이행은 예. 이행은 이제 그렇게 말씀 이행 안 됐다는 그 내가 확인은 못하는데 이행이 안 됐고 결국 확인도 안 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퇴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선장이 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당장 가자마자 퇴선 방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배가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침몰하고 침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배라는 것은 침몰해 가지고 보건력 생겨서 다시 어느 위치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침몰하고 있다는 상황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하냐? 배라는 것은 누구든지 선장이 진짜 선장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배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놓고 나서 마지막까지 배를 같이 하는 게 선장의 역할입니다. 네,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퇴선 선장은 여부를 진도 VTS가 문의를 하잖아요. 저 서해청에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뒤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록상 그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서해청에서 그때 답변은 퇴선 여부는 선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선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선장이 저기 판단해서 하라는 거지. 선장 뭐 일방적으로 파라고.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건 1, 2, 3 정장한테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하라라고 지시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송은 퇴선 방송 실시하라고 하면 승객들은 우르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거기에 퇴선을 한다는 뜻인데 선장과 상의도 안 하고 승객 퇴선 여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당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선장과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뭐 1, 2, 3 정장한테 그럼 선장하고 상의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자, 선장이 아니 제가 얘기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자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늘 계속 그 동안에 뭐 여러 감사원 감사든 어디서든 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게 그건 퇴선 여부는 선장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 서해청에서도 진도 예. VTS에서 문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1, 2, 3 정장한테 가서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까? 자, 선장이 찾아가지고 선장이 저기 판단해서 아니에요. 지금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1, 2, 3 대말 들어보세요. 선장이 저기 판단해서
선장이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면은 다 밖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밖으로. 또 아니 밖에 그 있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시한 내용을 보면요. 말 바꾸지 마십시오. 지시한 내용 보면 123 정장한테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셨어요. 본인이 감사원에서. 그거는 네. 그러면요. 경비정이 자, 이 도착하니까. 지시가 실제 전달은 안 됐는데 전달이 됐으면 123 정장이 도착하자마자 퇴선 방송을 했을 것이고 그럼 선장도 뭐 누구도 없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우르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경에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선장이 판단할 문제다. 퇴선 여부는 그거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답변해 왔죠.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현장이 그런데 선장이 어떻게 정장한테 가서 퇴선 방송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연결시켜 보십시오. 선장이 현장을 저기 판단해서 퇴선할 수 있도록 밖에다 내일 보내면은 배널수 조치할 수로 해라. 해놓은 다음에 130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도착을 하면은 자 그러면요 우리 선장이 그렇게 내보내는 상황이면요 1, 2, 3정에서 퇴선 방송을 할 게 아니고 1, 2, 3정에서는요 빨리 가서 구명벌을 가지고서 배 바깥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구해오라고 지시를 해야죠. 어떻게 퇴선 방송하라. 퇴선 방송은 퇴선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선을 하라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선장이 밖에다 예? 다 내일 또 이렇게 구명을 입혀서 밖에다 다 내놨으면 퇴선 방송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야죠. 그래야 내려오죠. 이 배가 넘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함부로 그런 단서를 안 됩니다. 다루셨죠? 그런 단서 안 다루셨죠? 예? 자, 그런 단서를 그런 전제 조건을 안 다루셨어요. 자, 선장이 다 내보낸 상태면 퇴선 방송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과 123 정장 도착 즉시 퇴선 방송해라. 지시하는 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선장한테 먼저 예?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백상 구명별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명별 터뜨리고 선장을 찾아가지고 현장 상을 저기 판단해서 퇴선 조치를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퇴선하도록 밖에다 내보내면은 103정은 직원들은 거기 그러면 터뜨리고 103정에서는 자 우리 경비정이 왔습니다. 자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왜 그걸 거꾸로 그것을 그 매듭을 잘라서 하십니까? 자, 증인.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근데 증인이 직접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곡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감사원에서 진술한 그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123 정장한테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선장이 저기 판단해서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러면 123 정장한테 이 지시가 그대로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퇴선 여부를 123 정장이 결정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증인이 결정하는 꼴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당시 정보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퇴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선장한테 그냥 현장 저기 도착하자마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도착하자마자 퇴선 방송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그러기 도착하자마자 전에 선장하고 빨리 교신해서 퇴선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즉시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103정 직원들이 올라와 선장을 찾아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찾아서 하라는 것은 선장이 그만큼 배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장이 그 선박 안전에 대해서는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든지 그럼 선장하고 상의하라고 지시를 해야죠. 선장 무슨 상의를 합니까? 선장한테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침몰 중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103정이 도착을 해가지고 자 우리 도착해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문홍 중위는 그러면 당장 퇴선 방송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자. 그러면 진도 VTS에서 당시 증인은 9시 14분 경에 진도 VTS에서 서해청에다가 문의를 한 일이 있죠. 선장이 퇴선 여부를 물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왔을 때 서해청에서는 선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그렇게 답변하도록끔 했습니다. 자, 그거는 서해청의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거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 지금
증인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증인은 123 정장한테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전 사항을 네. 왜 까먹으십니까? 그 전에 그 급의 선장으로 하여금 적이 판단하라는 그 취지가 뭐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면 그 바로 선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그건 말이 그 123 말입니다. 정장한테 지시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호중 의원님, 예, 저기 질문과 또 증인이 계속 감정적으로 좀 격앙돼 있어서 보다 적절한 그 청문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네.